집값 폭등해서 걱정이고, 근데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동상이몽이니까 정부는 다른 생각하고 있고 국민은 다른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거지 뭐. 그 정부도 이제 에라 모르겠다 이제 막판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뭐. 그래서 더 규제를 하는 겁니까 지금? 네, 일단 일관성 있게 비주택 담보대출 역시 LTV DSR 규제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기재지역 대출하는 거는 수도권 얘기니까 우리 강원도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렇죠. 크게 상관없죠. 기재 지역이니까. 예. 근데 그 영향이 우리 강원도에도 미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잖아요. 네, 7월 1일. 그러면 사실상 그 9억짜리를 6억부터 안 해준다 그게 아니라 7월 1일까지. 그러면 지금부터 7월 1일까지는 그 6억에서 9억짜리 사 있잖아요. 예. 그 집들이 폭등할 것 같아요. 네, 은행에 줄을 섰답니다. 대출 받는. 그치? 예. 그게 2달 동안에 폭등을 할 것 같아. 아니 다른 것들은 소급시키고 막 법 적용 바로 하면서 왜 그건 2달 기간을 줬는지 모르겠어. 바로 하려면 바로 하지. 그 안 하니까 6억에서 9억 사이의 집들이 폭등할 거란 말이에요. 예. 맞죠?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풍기 현상이 일어날 때, 그죠?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또 그러면 7월 1일이 딱 지났어. 네.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차피 그 9억짜리는 예년부터 안 됐잖아. 네네. 근데 이제 8억짜리가 이제 9억이 넘어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또 그거 또 산다고 봐. 돈을 또 사는 거야. 집을 또 사는 거야. 그렇죠. 돈이 사는 거야. 돈이 돈 버는 시대가 됐다 이게. 응? 그러면 그럴수록 빈부격차 더 멀어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내 생각에는 올 하반기쯤에 또 4억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3억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럼 뭐 전국이 다 부동산이 폭등하게 되는 그런 시장이네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해본 소린데 그게 자꾸 내려가 12억에서 9억 내렸고 9억에서 6억 내려갔잖아요. 그럼 뭐 3억으로 내려가지 말란 법 있어? 없죠,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얼음땡 집 사지 마. 그럼 참 사실 답이 안 나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캐나다에 있는 그 부동산 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가 한국 부동산을 연구하다 포기했대잖아. 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 지금. 아니 그렇게 해놓으면 근데 정부는 또 이거 뭘 걱정하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지금의 전 세계 그 가계부채 증가율이 1, 2등이에요 사실상. 가계부채가 엄청 많아. 네. 네? 그러고 나서 뭐 몇 년 뒤에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금리가 상승했을 때는 가계 부채가 부도날 확률이 많으니까 그 대출을 줄인다. 그런 의도거든요. 네네. 원 상태로 돌린다. 근데 내가 봐서는 금리가 올라와서 부도나기 직전에 먼저 죽을 것 같아. 먼저 부도날 것 같아. 금리보다도 먼저 부도날 것 같아.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부채 부담이 가는데 사실상 그 금액으로 그렇게 정하는 건 봐봐. LTV DTI가 60%, 70%, 40% 이거는까지는 좋은데 얼마 이상이란 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그러니까 뭐 집값이 100억일 수도 있고 10억일 수도 있고 5억일 수도 있고 3억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100억짜리에 뭐 70%, 100억짜리에 40% LTV DTI 그 적용하는 건 이해는 간다. 네. 근데 9억짜리 얼마 이상, 12억짜리 얼마 이상, 6억짜리 얼마 이상은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네. 차라리 퍼센티지로 때리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예. 왜냐면 봐봐요. 또 금액이 만약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는 또 어떨 거냐고. 그 상승하니까 올라간 만큼 또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뭐 딱 이거는 하면 안 돼. 협박인 것도 협박이지만 우리가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사람마다 뭐가 틀리냐면 저 최영훈처럼 이렇게 등치가 있는 사람, 나처럼 등치가 없는 사람은 밥 양이 틀릴 거 아니야. 밥 양이 적게 먹습니다. 많이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은 이만큼 먹어야 만족을 하고 난 이만큼만 먹으면 만족을 하는데 그거를 그냥 밥 한 공기로 딱 잘라버린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확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쵸? 그러네요. 그러니까 밥 한 공기를 딱 잘라버려 9억, 6억, 10억 이렇게 딱 잘라버린다는 거는 살찐 사람이나 살 안 찐 사람이나 밥 많이 먹는 사람, 밥 안 먹는 사람이나 똑같이 밥 한 공기를 딱 잘라버린다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지. 좀 어떻게 보면 좀 민주적이지 못하네요. 민주주의지 못하니까 뭐야 그러면 반대가. 뭐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네. 민주주의지 못해. 그리고 지금의 정책들이 문제된 게 공정성에서 잘못된 게 문제인 거예요. 공정성이. 응? 공정성이 잘못됐다니까. 서울에 20억짜리 전세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고, 우리 강릉에 2억짜리 집 10개 갖고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라 죽일 놈이고, 이게 잘못된 거지, 이게. 맞습니다. 네. 공정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정성이, 올바랐으면 다 말을 안 할 텐데, 그리고 상승하지도 않을 건데, 공정성이 어긋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청약 봐봐. 그러면 20억짜리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니까 청약 할 수 있고, 서울에 2억짜리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주택자라서 청약이 안 되고, 근데 청약 한 번 하면은 5억, 3억씩 붙잖아요, 서울은. 네. 그쵸? 네? 그럼 그 사람은 무주택자라서 청약 당첨돼서 3억, 4억, 5억 벌고, 2억짜리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주택자라서 청약을 못 넣으니까, 네. 돈 못 버는 거 아니에요? 네. 공정성에서 무너져서요, 공정성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전 국민이 똑같이 공정성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근데 공정성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투기꾼을 잡겠다는 그 목표 하나가 다른 사람까지 피해가 간 거야. 공정성으로 똑같이 우리나라의 투기꾼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상. 우리나라의 투기꾼이 얼마나 되겠냐고. 근데 그거 하나 잡기 위해서 다른 국민들을 다 지금 힘들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다주택자 비율이 10% 좀 넘어요.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요? 네, 10%. 20%가 안 돼. 근데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80%를 지금 잡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네. 그거예요. 근데 20%도 안 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80% 사람들한테 적용을 하는데 공정성으로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인희 연구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도권의 규제지역에 DSR 40% 적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비규제 지역은 상관이 없는데 규제지역에 이제 9억에서 6억으로 했다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은행권에 대출 받으려고 줄을 섰고, 또 다른 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84 타입이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 이거까지 줄어들어서 이제 소형 평수로 사람들이 인기가 몰리고, 비규제 지역에 이제 자꾸 그러니까 풍선 효과로 옆으로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가는 거지, 이제 규제 지역을 떠나서. 그리고 이게 역걸해서 집을 사야 된다는 심리도 좀 강해지는 것 같고, 이 토지나 오피스텔, 상가 등의 투자 심리도 조금 감소하는 것 같고, 이 사회 전반적으로 뭔가 이제 톱니가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조금 어긋났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그래서 그 규제로 인해서 비규제 지역으로도 그 풍선 효과가 나타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서 강원도도 조금 가격이 하반기에는 또 상승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수도권 비단인데 서울이나 서울 기준과 잡아가지고 9억에서 6억으로 내리면 10채 중에 8채가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럼 이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죠. 8채는 이제 살 때 다 규제를 받는다. 그런 건데.
이거 좀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뭐 규제를 안 받는 지역을 찾기가 힘드네요, 그죠? 그렇죠. 그 내비도 서울 수도권의 규제 지역 다 막 강화하면 우리 비규제 지역도 집값 올라가니까 자꾸 풍선효과로 내비두고 근데 단지 우리는 여기서 또 빈복차 벌어지니까 그분들을 위한 그 나름대로 지자체 정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서 LTV DSR 규제를 이제 도입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아파트, 토지, 상가, 오피스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팔다리 다 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음땡 만들어놨다. 예. 그럼 뭐 이렇게 얼음땡 되면 대체 서민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어떻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네.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눈에 딱 보이는데, 네.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코스닥이 지금 3,200을 찍었어. 네. 아, 코스피요. 네. 네, 코스피가 예, 예, 예. 코스피가 3,200을 찍었어.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뭐라 그랬어? 3,000이 넘어갈 거다. 야, 대단하지 않냐? 3,200도 찍을 거라는 게 찍었잖아, 지금. 네? 그런 것처럼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거꾸로 집도 토지도 상가도 사지 마라.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백신이 풀렸어. 근데 내가 상가를 하나 사서 뭐 영업을 한번 해보려는데 대출이 안 나와. 상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토지를 하나 사서 또 경제 발전하는데 토지에서 주택 하나, 상가 하나 또 지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돼. 봐봐요. 토지가 딱 규제해 놓잖아요. 네. 그러면 살 때도 힘들어지고 또 상가를 지을 때도 네. 힘들단 말이야. 그럼 그 지었고 또 분양을 하려도 분양도 안 돼. 그럼 경제까지 마비가 되는 거지. 근데 사실상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이 비주택에 대해서도 가격 상승이 또 한 단계 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거 보면 알지. 지금의 25번, 26번 정책이 예, 주택에 대한 거잖아요, 사실상. 예. 그러면 계속 규제 했잖아, 25번을. 네네. 규제 할 때마다 집값 올라가서 내려왔어. 올라갔습니다. 폭등했죠. 네. 올라갔잖아. 그럼 그거 한 가지만 봐도 알지 뭐. 오르겠네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어서 다음에는 이 정책들을 다 규제를 하던 것을 이제는 완화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또 그렇다고 해서 완화를 한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유튜브 계속 찍어야 되니까 그건 그때 가서 또 얘기하지 마. 알겠습니다. 그때 일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아직도 1년이 더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런데 뭐 미래를 분명히 봐야지. 부동산 미래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한 6월 달쯤에서 그 세금에 대한 것도 좀 뭐 아니면 또 한 번에 정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또 변화한 걸 보고 또 내년 대선 때문에 또 민주당 쪽에서도 어떤 그 대책이 또 한두 가지 더 나오지 않을까. 반대로 약간의 완화 좀 나오지 않을까. 예. 근데 지금의 하나 문제가 이거야. 국민하고 정부하고의 그 딴 길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야. 다른 길로 가고 있다. 각자 그 동상이몽이지. 정부는 뭐 가계대출 걱정해서 문제고, 국민은 집값 폭등해서 걱정이고, 근데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동상이몽이니까 정부는 다른 생각하고 있고 국민은 다른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거지 뭐. 그 정부도 이제 에라 모르겠다 이제 막판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뭐. 그래서 더 규제를 하는 겁니까 지금? 네, 일단 일관성 있게 끝까지 규제해 보자. 그런 거 같아. 네, 감사합니다. 최영훈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그게 이제 원래는 이게 목적이 이제 가계대출을 잡는데 목적이 있는데 예. 그 목적과 좀 상이하게 집값을 잡는 방향으로 이상하게 잡고 가는 것 같은데 예. 가계대출을 잡아야 되는데
이건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되는 거고, 제가 여기 이제 다른 걸로 한 말씀드리면 LTV, DTI, 뭐 DSR 이랬는데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책에 나와 있고 어디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조금씩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내용이 좀 말이 조금씩 틀린데 LTV는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건데 이제 KB 시세에서 LTV가 60%다. 그럼 1억에 대한 60%까지 6천만 원까지 대출 내준다는 그런 내용이고,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지는 계산인데 이게 대출금과 원금, 이자 이걸 개인의 연소득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DSR 같은 경우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DTI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이자를 개인의 연소득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거라면, DSR 같은 경우는 주택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 모두를 합친 건데, 이건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요 비중이 내가 DSR이 얼마 정도 되는지 나오는데, 대충 뭐 거기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1억일 경우 대출 건수가 예를 들어가 두 개가 있다. 첫 번째 대출 건수가 1,500. 그러니까 연 원리금 상환하는 건데, 연 원리금이란 1년으로 환산했을 때 원리금을 합친 겁니다. 이자랑 원금을 합친 것을 연 원리금이라는데, 뭐 연 원리금이 하나는 1,500, 하나는 2,000인데 내가 1년에 버는 돈이 1억이다. 그럼 두 개 합친 거에서 나누기를 하면 되는데, 요게 따지면 한 35% 정도. 그러면 지금 시세로 따졌을 때는 40%까지니까 내가 5% 정도 여유가 있다. 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요 계산하시는 방법은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계산하는 게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냥 대입만 해서 하시면 훨씬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DTI나 DSR에 사람들이 약간 혼동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10년 상황을 했을 때는 랑 20년 상황했을 때랑 30년 상황했을 때랑 이 금액이 틀려지잖아. 예. 네네. 그쵸? 네네. 맞잖아. 근데 자 30년 해버리면 오케이가 되고 10년 해보면 오케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얼마씩 갚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의 정부에서는 40년을 늘려준다. 예? 40년. 청년 모기지. 네. 네네. 40년 동안 뭐 하라는 얘기야. 이자 내고, 일 열심히 하고. 정부에 월세 내는 꼴이네요. 40년 동안 월세를 내고, 이자를 내고 살으라는 그게 참, 어떻게 사람이 40년 동안 그렇게 저기를 해요. 그쵸? 그게 좀, 그러니까 DSR이나 LTV 그게 뭐에 걸리냐면 그 갚는 기간에 따라 틀려져. 근데 길수록 이자는 더 많이 내야 되겠죠 또.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청년 모기지가 39세 미만, 만 39세 미만이나 신혼부부들한테 내준다는데, 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40년 갚으면 할아버지가 됩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또 그것도 그 대출 해주는 것도, 그 다음에 청약하는 것도 신혼부부들 청년주택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40대에 대한 그 집 없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뭐 몇 살까지만 되고 몇 살 안 되잖아. 그것도 잘라놓은 게 잘못됐단 말이야. 그것도 나이를 잘랐네요. 나이를 자르는 게 잘못인가? 그럼 39세까지면 40. 그럼 호적 뒤집어가지고 나이 줄여요, 막. 자, 그게 또 나이로 잘라놓는다는 게 그것도 잘못된 거야, 사실은. 예, 좀 그렇습니다. 네. 그쵸? 네. 예. 아니,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나이까지 잘라서 대출 안 해준다 그러고, 어? 그게, 나이로 잘라놓는 게, 아니, 내가 50살이 돼도 30살처럼 생활할 수 있고, 30살이 돼도 50살처럼 생활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 예, 그렇죠. 네. 능력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네네. 그러니까, 능력을 봐야지 나이를 자른다. 이것도 잘못됐다, 이거 내 말은. 네네, 맞습니다. 안 그래?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전세 줄고 월세 반전세는 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규제지역 6억 초과주택 또한 줄이면서 이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규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규제 정책은 결국은 이 집값 상승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주택 흐름이나 변화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뉴스도 챙겨보고 이런 변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토론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와 토론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토론하다 보면 내 말이 다 맞는 거 있지 않냐? 네, 맞습니다. 금액을 잘라놓고, 나이를 잘라놓고, 이게 말이 돼?